국민의힘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기분은 좋은 것 같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 그렇죠.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을 위한 꼼수 여기에 대해서 결국 사필 규정이 됐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이렇게 가결이 된 것은 민심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은 우선 이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이거 잘못한 이 덤태기를 우리가 쓰게 생겼다. 후폭풍이 좀 네. 심각할 겁니다. 예. 그걸 지금 1차적으로 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1차 관문에서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이게 영장이 기각돼도 그렇고 그다음 발부돼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기각되면 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 예. 정치 탄압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항상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외치던 그리고 그 방탄, 뭐 갑옷, 뭐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게 전부 다 그냥 유탄을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때 물론 발부될 때보다는 발부되면 낫겠지만 기각되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이 있고요. 그다음 발부된다. 이러면은 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총선에 임하려고 했던 전략이 만일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재명 대표가 큰 정치인이 아니라서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를 느끼고 당 체제를 재정비하고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어떻게 물러나게 하든지 아니면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어떤 통합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총선에 임한다면은 지금 사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거의 같다는 거거든요. 22일 갤럽 조사는 33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지난 비슷해요. 몇 주 전에 한번 좀 차이가 났었는데 27대 33인가 났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 있죠. 국민의힘도 지금 약점이 많아요. 이 뭐 오염수 처리라고 그러죠.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뭐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이게 이제 지금 잠재되고 있는데 총선에 가면 있죠. 이게 다 또 새로 수면 위로 오른단 말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엄청나게 우려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나오고 한다면 그런 모든 이슈를 갖다가 김건희 이슈 다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결코 이재명 하나 이슈로 사실 나머지 국민의힘 이슈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재명 구속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 이재명 구속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재명 프리미엄 반사이익이 싹 사라져버려요. 네. 그동안은 이재명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뭐딴 이야기 해도 이재명 본인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슨 소리냐 이런 국민들 여론도 그 중도나 그 보수의 여론도 있죠. 이재명이가 욕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적인 문제를. 그런데 이재명 구속되면 그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백병전. 지금까지 공중전이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폭탄을 공중에 떨어뜨리냐 마냐인데 백병전으로 가면 백병전에는 이 진보가 강하지 않습니까? 진보 강하죠. 예, 그리고 이슈도 사실 집권층은 그 어떤 이슈를 만들어가 야당을 공격하기 힘들어요. 국정을 안 맡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근데 국정을 안 맡고 있는 야당은 이 여권을 공격하는 호재가 많을 수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양평 그 인터체인지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잼버리까지 들고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누가 비난받아야 될 건지. 최상병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쉬운 싸움 내년 총선을 놓고 봤을 때는 쉬운 싸움은 아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거기에 안주했다가 그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리멸렬하는 이런 걸 보여줄 때는 내년 총선도 뭐 2020년 총선까지 원사이드하게 결론은 안 나겠지만 지금 바라는 다수를 확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이거는 물 건너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국민의힘은 뭐 이거는 그 체포 동의안은 지나가는 문제고
더 큰 걸 생각하면서 예, 대비를 그래야지. 철저히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안 되고 부결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걸로 계속 그걸로 끌고 나가요. 계속 공격하고 예. 방탄 제가 프레임 그랬지 않습니까? 씌우고 그래야 하는데 예. 일단 가결이 됐으니까 이제 구속이 되느냐 예. 또 이 기각이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지만 그래도 지금은 구속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이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친명 측에서는 옥중 대표 공천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의 원로들이 또 나섭니다. 네, 그래서 그중 당신들은 좀 물러나라. 네. 대신 공천에서 일정 지분은 챙겨주겠다 타협을 그럼요. 하면서 네. 이렇게 끌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누군가 비대위 체제로 가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모습을 확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고 나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당의 혁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럴 가능성도 없지 예, 않지 않습니까? 있지만 있으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총선이 한 7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과거같이 좀 구태의연한 모습에서는 좀 예. 탈피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데 지금 1호 인재부터 언론한테 얻어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시대의 정신. 시대전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거대 언론들이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보고 까놨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인재 영입 1호라고 하면은 정말 상징성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게 도리인데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면서 이렇게 원내에 진입한 비례대표 의원을 1호 영입한다. 거기에 뭐 또 이재명하고 그동안 계속 싸워왔던 조광환이라고 네, 남양주 시장이었죠. 전 시장 그런 사람들을 뭐 영입한다 하니까 도대체 그동안 김기현 대표는 뭐 했나 인재 영입한다고 돌아다니더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이제는 정말 집권당다운 정책을 제시하고 민생 네. 그런 대결로 몰고 가야지 그래야 승부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 어떤 정쟁 이념에 집중하면요. 예. 백병전에 강한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국민의힘은 있죠. 이런 그 지역적이고 네. 이런 문제의 싸움에 말려 들어가면요. 내년 총선 위험합니다. 오히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큰 거, 그 대의, 그다음 정책, 네. 특히 서민들 위한 정책 이 부분은 약하거든요. 아니 약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어떤 서민 정당이 아니다. 부자 정당이라는 부자 인식들을 갖고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는 물론 진보 정당들의 프레이밍에 그게 넘어간 면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저는 많이 실수한 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면은 집값입니다. 예. 집값을 처음에 좀 금리 올리면서 내려갔는데 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주위에 있는 서민 있는 분들이 집값도 못 잡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집값 오른 거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보다도. 그러면은 이 집값 잡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브레인들 많지 않습니까? 이걸 경기 연착륙, 경착륙 때문에 계속 집값을 갖다가 약간 올린 걸 방임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식의 하나의 예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어떤 서민들이 아파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빨리 캐쳐. 그게 정무적 감각이죠. 어떻게 보면 해가지고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 집값 확실히 잡고 있다. 그리고 정책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집값을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의 문제로 그리고 서민 정당, 부자 정당이라는 덧씌우기는 덧칠은 칠해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다.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는 관심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그다음 이재명에 반대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해가지고 인재가 아니죠. 싸움꾼들을 영입한 건데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싸움꾼 영입이 아니고 그 어떤 참신하고 정책을 갖다 내놓고 서민을 위하는 요새 뭐 보니까 천하람이라든가 청년들 네. 많더라고요. 그런 네. 사람들이 뭐 정책을 내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식의 참신함이 필요한데 김기현 대표 역시 그 판사 출신 안 된다니까요. 제가 판사 출신을 아는데 판사 출신들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는 잘하는데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약해요. 예. 차라리 그건 검사가 나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업하는 사람들. 예.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영입하는 게,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 예.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구태의연한 정치인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해외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과정이든 그 이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 그 사람 괜찮다 그럼, 이런 그거는 평가가 괜찮아요. 났더라면은 괜찮은데 뭐 그나마 괜찮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저는 뭐 상당히 전무성을 갖췄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번에 개각을 하는 신원식 예.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유인촌 문체부 장관, 예, 문체부. 김행 여가부 예. 이런 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사람들은 너무 낡은 사람이고 식상하죠. 언제적 식상한 데다가 전투력 중심으로 싸움꾼들을 위해 내각에 그렇게 전면에 배치를 하느냐 그런 또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인사를 하는 거 보면요. 네. 어떤 검찰 중심 인사, 그건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 이번에 인사를, 3명 인사를 보면요. 모험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모험을 하지 않으니까 구태의연하다는 인식이, 예.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 이상한 짓 안 할 사람, 그 위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때가 진짜 많이 묻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물론 보수 정권의 특성이 모험을 안 한다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총선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위해서는 뭐 몇 군데 지면 어떻습니까? 큰 판을 이기고 작은 판은 질 수 있는 거죠. 뭐죠? 뼈를 내주고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거. 예. 뭐 육참골단이라든가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정신. 예. 근데 이 국민의힘은 모든 걸 다 취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야권 인사도 해가지고 야권이 차지하고 있던 것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것도 가지고 그러려고 해서는 정치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과감하게 내줄 때는 내주고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 욕 많이 했지만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 모든 걸 다 가지려 하면은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좀 대국 판세 전체를 바라보면서 숲을 바라봐야죠. 나무 몇 그루 보고 그걸 잘 심었다고 해가지고 숲이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예. 숲 전체를 가꾸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 출신이 돼서 나무는 잘 가꾸는 것 같은데 숲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경을 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이 분열돼 가지고 어부지리를 취하는 거 그거가 아주 그거 얼마 안 갑니다. 큰 희망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해임안도 또 가결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예. 총리 해임안이 통과된 것은 그러네요. 첫 사례네요. 과거에 정일권, 네. 황인성, 이영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총리들, 전 총리들이 해임안이 모두 부결이 됐어요. 예. 민주당도 이게 대통령이 거부할 걸 뻔히 알면서 이 총리 해임안을 의결하는 거, 이른바 뭐 자기들은 이재명 대표의 맞불 작전이랄까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뭐 민주당이 잘한 작전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하다고 그렇죠. 이 한덕수 해임안 또 이 거부하는 거 거부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동안 대통령이 입법권도 몇 차례 네. 한 두어 차례 뭐 거부권을 노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담은 되기는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 거부할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한 거고요. 저는 거기다가 예. 우리 왜 그 지방자치제 선거할 때 서울시장하고 그 저 시의원, 구의원 같은 당을 쭈루룩 찍는다고요. 예. 그 동조 투표라 그러나요? 예. 그런 효과를 노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걸 같은 날 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총리를 예. 해가지고 단합을 예, 시켰죠. 거기서 찍은 사람이 과연 가결표를 찍겠냐. 예. 그 동조 효과.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이 전략은 완전히 이제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게 한 가지 의미하는 거는,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키는 걸 쭉 볼 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한 맹공으로 나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회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험난한 일정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서 예. 한덕수 총리 해임안이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예. 이게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윤석열 정부로서 상당히 내년 총선까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체포한 가결이 국민의힘한테는 뭐 마냥 우호적인 환경만을 만들지 맞습니다. 않는다는 점, 그걸 정말 국민의힘이 명심을 하고 예. 앞으로 인재 영입이라든가 또 특히 민생을 위한 정책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당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신뢰를 예. 얻어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 공감합니다.